중국 예.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바쁘실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이제 기댈 언덕 중에 가장 높아져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연결할 분이 대신증권의 네. 성현주 연구원이죠. 성현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어제 오늘 주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 줄줄이 내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예. 예, 어제 그 7월 중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예상치는 하회를 했고요. 예상치는 하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선 그 정책 효과에 대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8월 지표 개선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8월에 발표되는 그런 지표에 따른 그 재차 중국 경기에 대한 좀 판단이 재차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하. 최근에 그러니까 아직 뭐 판단을 하기에는 좀 유보 뭐 요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 소비라든지 생산 지표 자체가 예상치는 하회를 했지만 예. 일부분 뭐 재고 감소라든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같은 부분은 일부 그 도로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 일부분은 지금 상승 추세를 또 유지하는 부분들이 일부분에서는 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제 8월 지표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이제 8월달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7월 거 중국 그 무역 수지가 나왔나요? 네,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예. 오후에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지금 예상치는 우선 수출 예상치는 지금 8.0%로 전월 대비 좀 소폭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같은 경우는 7.0%로 전월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PMI 지수에서 수출 주문 지수가 여전히 50% 이하로 발표가 된 점으로 봐서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은 한 8%, 수입은 7% 늘어나는 게 전년 동월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라면 어떤 그 흐름상에서는 어떤 축에 있는 거죠? 좀 하락세인가요? 뭐 축소세인가요? 아니면 좀 증가세에 있는 건가요? 무역 수지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수출은 여전히 그 두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하. 자, 그러면 다시 나온 경제 지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발표들인데요. 중국의 7월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은 9.2%에 그쳤고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정도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의 하락입니다.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을 밑돌며 경기 부양에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보통 그 중국은 주말에 깜짝 이런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쵸, 예.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 우선 물가 지수가 이제 1%대로 둔화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돼지고기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가격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CPI도 이 영향 때문에 한 2, 3개월은 1%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 내에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낮기 때문에 추가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고요. 단 시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여갈피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이 시기가 멈추어지는 다음 주 정도에는 관련한 이제 추가 금리라든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하.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준율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요. 예. 경기 부양의 동조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족한 겁니까? 왜 약발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지금 유동성 공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제조업 경기도 보면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자금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준율은 한 세네 차례 지금 지준율 인하를 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유동성 공급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두 번 정도는 추가 지준율 인하를 해야지만 그 공급 부족량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 정부는 긴축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항상 그 중국은 주말을 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조정 같은 것들 그것을 이제 주말에만 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도 이제 주말 혹은 이제 연휴 기간 때 마지막 날 이제 그쵸. 발표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발표하는 이유는 그 전에 그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물론 뭐 전제가 따라야겠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업종이나 뭐 종목까지도 살펴주시면 더 좋고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번 경제 지표 발표로 이제 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여전히 그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우선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이제 인프라 쪽, 그러니까 도로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 투자율 증가율 자체는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하반기에도 중국의 이제 철도라든지 지방 정부들이 그 투자 정책 확대 방안들을 잇따라 그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소재 업종에 대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뭐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던가 또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나 고용 지표 그래도 조금 뭐 느리지만 좀 나아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도 포함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중국 증시만 부진을 면치 못합니다. 그쵸. 중국 증시 전망을 해본다면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은 네.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특별 관리 종목이라는 업종에 대한 그런 규제 측면에서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정책들 영향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 증시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향들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여전히 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연구원님, 혹시 네네. 중국 펀드 갖고 계세요?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예. 곤란한 질문이시네요. 아니, 저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H주 기반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상하이 종합지수나 H주 지수나 사실상 금융위기 그 수준에 계속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좀 빨리 올라가서 좀 회복이 많이 네. 돼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전망까지는 일단 들어봤고요. 대신증권의 성현주 선임연구원 통해서 중국 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아마 중간에 대답 못 듣고 끊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었네요. 근데 뭐 중국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고민 이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분들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뭐 증시 전망은 뭐 부양책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뭐 좋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중국 펀드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함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국내 증시 잠깐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1920부터 차례로 격파하면서 1940까지 아주 시원하게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소 눈치 보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급락 없이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40에서의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탄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틀째 상승을 이어집니다. 수급 대단합니다. 나흘 동안에 4조가 넘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증시 이끌었잖아요. 수급 랠리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어집니다. 1691억 원 이어지는데 외국인이 한 번 사면 계속 사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잠깐 보면 어제 사상 최고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순매수 이어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쉬어가는 반면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강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1% 내외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 종목은 없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NHN이 외국인들 매도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11시 14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기자들이 떴다로 넘어갑니다.